모든 기업들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에 있어서 임원이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또 업태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할 때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제일 큰 게 뭐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 다음에 머신러닝,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키워드는 플랫폼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모든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화가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회사들이 있죠. 플랫폼 컴퍼니라 하면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톡,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배민, 그다음에 요기요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고객들이 모이고 또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버,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아마존도 어떤 면에서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디지털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플랫폼 회사로 만드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상품을 만들고, 저희 같은 유통기업 같은 경우는 매장을 열고, 그 다음에 또 컨텐츠 상품 개발해서 판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모이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방식이라면, 이제는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명확하죠. 스마트폰, 모바일 폰에 어떻게 고객들이 모이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채널을 어떻게 고객들이 더 잘 모이는 플랫폼화 할 것이냐가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데이터 플랫폼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들을 어떻게 모이게 만들고, 단순히 고객들을 모이게 만들고 끝난다면, 그냥 그 모였던 고객들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 플랫폼 내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또 구매를 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플랫폼의 역량은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그 고객들에 있어서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플랫폼화가 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이제 나이 50 넘은 임원들은 빨리 사라져야 되고요. 정말 요즘에 있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모바일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거에 정말 이해도가 높고,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여태까지 하던 영업이라든가 마케팅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애매한, 어떤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플랫폼에서의 흉내 정도 내는 거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의 적은 저처럼 나이 많은 임원들이 어설프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자기네 회사의 앱도 제대로 들어가 보지 않고, 또 그 앱을 마케팅하는 SNS, 즉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채널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고 어설프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임원들이 있어서는 실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최고 경영자 탑 매니지먼트부터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까지 생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완전히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기반 위에 정말 고객들이 어디에서 놀고 있고 어디서 모이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플랫폼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홈플러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3년 된 대형마트, 어떤 면에서 20년 전에 처음 생겼을 때는 대형마트는 그 당시에는 거의 블루오션의 시장이었고요. 대형마트라는 것이 한국의 유통의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를 바꾸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한 아주 우수한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것은 흐르기 마련이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거꾸로 완전히 역사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뒤처진 업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고 많은 고객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 안에서 월급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 저로서는 상당히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의 발상, 제가 중요시 여기는 생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과연 홈플러스가 대형마트냐, 저는 뭐 저희 주주사나 많은 분들께 이제는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아니다, 홈플러스는 플랫폼 컴퍼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마트 업은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일부러 지워가고 있고요. 4가지의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 플랫폼. 홈플러스는 전국 140개 곳곳에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점점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0개의 대형마트 매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교통의 요지에 지하철역과 가깝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던 그 요지에 140개의 플랫폼을 이미 깔아놓은 기업이다 라고 표현만 바꿔도 전혀 다른 저희가 업태로 나아갈 수가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스페이스 플랫폼 컴퍼니,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 컴퍼니. 저희 홈플러스는 감사하게도 그동안의 23년간의 영업을 통해서 한 800만 명에 가까운 멤버십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 고객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멤버십을 그냥 만드시고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매일매일 장을 보시고 매장에서 오시든 아니면은 저희도 모바일 이커머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온라인 매장에 오시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전국에 400여 개의 익스프레스라는 슈퍼마켓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든 계속해서 고객들과 접점이 일어나고 있는 800만 명 정도의 고객이 계시고, 그 고객들이 우리 홈플러스에 오셔서 뭘 하시는지 저희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뭘 구매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는지가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고객분들께 정말 선호하실 수 있는 상품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고 또 고객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는 CX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저희는 2가지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GHS라고 부르는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HC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멤버십 앱이 있습니다. 2개의 앱을 고객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이제 그 GHS라고 부르는 이커머스 앱은 저희도 이커머스의 매출이 지금 거의 이제 내년 정도 되면 1조가 넘어가고 저희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커머스 앱인데, 저는 좀 더 저희 홈플러스에 특화된 부분이 멤버십 앱을 많은 기능들을 넣어서 재미거리도 넣고 퍼널 요소, 엔터테인먼트, 퀴즈,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그거를 고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밸류를 가진 별도의 사업처럼 생각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800만 명이 멤버로 가입해 계시고, 하루에 그 앱에 들어오시는 DAU라고 표현하는 방문객 수가 한 20만 명 계십니다. 저는 그거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40~50만 명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물론 카카오톡이나 배달의 민족만큼이야 어렵겠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진 별도의 플랫폼 사업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머천다이즈 플랫폼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저희 홈플러스는 500여 명의 바이어들, 상품의 MD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MD들이 상품을 개발하신 것들이 이제 저희 홈플러스 매장,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저는 굳이 그걸 온라인, 오프라인, 홈플러스 매장에서 팔 필요가 있는가? 이거를 더 확장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른 매장에서도 사실 수 있게끔 플랫폼화해서 머천다이즈를 올려서 구매하실 수 있게 만들고, 또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홍콩, 몽고 이런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많은, 특히 한국 상품을 선호하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머천다이즈 상품들을 소개하는 이러한 플랫폼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대형마트로서의 홈플러스는 점점점 경쟁력이 솔직히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스페이스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CX 플랫폼, 머천다이즈 플랫폼이라는 네 가지 컨셉으로 저희 회사를 완전히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고객들에게는 여태까지의 대형마트로서의 홈플러스보다 더 큰 밸류와 가치로서 다가서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홈플러스에서 마케팅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컴퓨터공학으로 미국에서 인공지능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5년 전에 제가 박사를 받았던 시점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이론적이고 상당히 좀 실체화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너무 일찍 빨리 하기로 한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이 한 10년 정도 침체기 있는 동안 저는 그냥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경영 컨설팅에 관심이 있어서 PwC, 즉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사업 전략,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 뭐 이런 전략 프로젝트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신세계그룹의 전략실에 들어가서 뭐 신세계그룹의 전략을 하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이마트로 가서 마케팅을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영업 마케팅으로 들어가서 제가 뭐 컴퓨터공학으로 학위까지 한 박사긴 했지만 저는 이마트의 마케팅에서 실적인 대형마트 영업을 하면서 나는 고등어를 잘 파는구나, 나는 1+1 과자를 파는 게 재밌구나라는 것을 상당히 즐겁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는 영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면에서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만 있지 정말 핸즈온에서 손으로 잡아가면서 많은 실적인 업무를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감사하게도 컨설팅의 백그라운드와 좀 공학을 했던 백그라운드 플러스 실적인 영업을 한 15년째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냥 추상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제화할 수 있고 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고객에게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홈플러스의 마케팅에서의 강점은 감사하게도 결국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면 전략이라든가 마케팅과 결국에는 그래도 데이터라든가 IT 쪽이 서로 같이 공조가 되고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IT 부분은 또 다른 부분, 타 부분에 있고 또 마케팅은 또 영업 부분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부서 간의 벽이 있고 사일로화가 돼서 어떤 면에서는 IT나 디지털이나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고, 영업은 또 영업대로 따로 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홈플러스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마케팅 부문 안에 실적인 영업과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마케팅 본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디지털, 저희는 디지털 플랫폼 본부라고 부르는데 IT 본부도 마케팅 부서 안에 있습니다. 마케팅 부문 안에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데이터 인력들도 마케팅 부문 안에 있고, 또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인 본부도 저희 마케팅 부문 안에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IT 백그라운드와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뭔가 신사업을 해보고 싶다, 안 했던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저희는 이제 리테일 서비스 본부라고 부르는데 신사업을 시도하는 신사업 본부도 또 마케팅 부문 안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프랙티스가 저희는 감사하게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르게 실행단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으로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홈플러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제가 쌓아왔던 경험을 잘 밸런싱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어서 상당히 뭐 저는 감사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